삼성생명의 전략채널본부의 SA 사업부의 유수진 이사고요. 이사라는 직함은 저희가 이제 영업하는 금융 세일즈를 하시는 저희 SA 사업부 SA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직급상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연봉에 한계가 없고요. 연봉을 10억을 넘게 받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단지 제가 젊은 미혼의 싱글 여성이 그걸 빨리 했다라는 거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고요. 저는 첫 해에 들어왔을 때도 연봉이 1억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누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1억 넘게 연봉을 받겠어요, 첫 해. 근데 저희는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둘째 해에는 제가 그 3억 넘게, 셋째 해는 6억 넘게, 넷째 해도 6억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봉을 계속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1년에 3배씩 갱신을 했고, 그래서 저희 그 업계에서 약 한 1억 정도 되면 그게 MDR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건 국제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그 1억을 환산하면 약 한 7천 몇백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환율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에 3배를 벌어야 3배의 퍼포먼스를 내야 이제 CO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COT에 또 3배, 그러니까 MDRT 6배를 해야 TO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T는 전 세계의 생명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극소수이기 때문에 TOT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MDRT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3W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3W가 뭐냐면 한 주에 3명의 고객을 새로 모시는 거예요. 3건의 신계약을 매주 연속으로. 그거를 연속으로 200주를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매주 세 분의 고객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주 3건의 계약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계약고가 작아지거든요. 네, 많이 알아보세요. 네. 어떤 식으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되게 요즘은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오셔서 러브스위치에 출연하셨던 유수진 씨 맞으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고,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 기분이 알아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서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략적으로 방송이라는 걸 마케팅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다 플랜을 갖고 예상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악플이 달리는 거라든지,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그런지, 그다지 막 감정에 그것 때문에 기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러시구나, 이런 정도.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남자를 고를 때, 한국 여자들의 문제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을 하면 내가 만날 남자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기 위해서 성형수술들을 하시고 비싼 옷을 사 입고 좀 사치를 하시고 겉을 꾸미시는 그 시간에 당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한번 세워보셨느냐는 거죠. 원래는 대학원을 갔던 이유가 저는 그냥 교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교직 이수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 그래 수진이는 공부를 계속 시키자. 지가 하고 싶어하고 잘 하니까 공부를 계속 시키자. 그래서 일리노이에 어플라이를 이제 하기로 한 상태였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제 조카인데 이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이제 또 연대보증을 잘못 쓰셔서 힘들어지신 거죠. 재판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됐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게 26살 때.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식약청으로 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쌀을 제가 2001년부터 쌀쌀은 취미로 쳤었고, 그러니까 지금 9년 정도 쳤죠. 그래서 쌀쌀을 강습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저 영어 영문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그 지약사 하이라이트 몇백 문제씩 내면 돈을 몇십만 원씩 또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럼 식약청에서 또
기계 분석하는 기계 돌려놓고 기다리는 웨이트 타이밍에 영어 문제를 막 내고 퇴근하고 나서는 저녁 때는 이제 바에 가서 또 사람들한테 쌀쌀을 가르치고 주말 같은 때는 또 공연을 하고 남자 아니야. 직장인 남자 아니야. 그럼 미혼 직장인 여자 내 또래의 미혼 직장인 여자 골드미스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골드미스들 싱글 여자들 한참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시기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당신들이 원하는 얘기만 딱딱 찍어서 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분명히 그걸 원할 거다. 트렌드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드미스들을 만나보자.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고민을 하면서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지 갑과 을의 관계로 영원히 가면 이거는 지쳐서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객하고 어떻게 갑과 갑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스킬이 이 정도가 있는데 왜 이거를 나를 아직까지도 우습게 보지? 아, 이거는 내가 포지셔닝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고객 보고 오시라 그랬어요. 불렀어, 회사로. 은행에 PB들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상 상담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가야 되죠? 오시라 그랬어요. 오실 때 수입과 지출 다 정리하시고 내용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들 수익하고 현재 잔고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 증권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셔라.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 들고 오셔라. 그렇게 던졌어. 그랬더니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지 차라리 오시는 게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우시겠구나. 그리고 뭔가 제대로 상담을 받는 느낌이 나시겠구나. 하루에 저는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초기 3년 정도는.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일했어요. 지금도 링거 맞으면서 일하지만 1년에 열흘 이상은 과로로 입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되게 그 하드워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만 보시는 거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할 때는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별명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4년, 5년 동안 식도염 걸리고 왼쪽 무릎 관절 나가고 지금 껍데기만 30대지 속은 지금 70대 할머니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고. 죽고 싶으면 그렇게 일하래요. 저는 다이아몬드 미스죠. 다이아몬드 미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흔한 원소가 탄소인데 그 흔한 원소가 오랜 기간 인구의 세월을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지금은 있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 그러세요? 조금 더 진중하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답 없는 고민은 진짜 그냥 고민이지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실 때도 그 취미 있잖아요. 취미를 저는 쌀쌀은 지금 제가 회사 일을 그만둬도 쌀쌀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취미를 가지시되 내가 좋아하면서도 세컨 잡으로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한번 인터넷 서핑 온라인으로 옷 사지 마시고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에 한번 나가보시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뭔가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취미니까 하다가 또 딴 거 안 맞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나머지 여가 시간들을 좀 그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그럼 뭐고 잘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찾으셨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럼 내가 향후에 몇 년까지는 돈을 얼마를 모아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좀 세워서 남자를 배제하고 나 혼자의 인생 라이프 플랜을 좀 세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